집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모아서 은퇴를 했는데 집값이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파이어는 망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입니다. 오늘은 파이어족 집 샀는데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파워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파이어족 10억 원을 모아서 은퇴하는 현실적 방법 책자 요약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많이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뜰살뜰 모아서 집을 마련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퇴하려고 준비를 딱 했습니다. 집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모아서 은퇴를 했는데 집값이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파이어는 망한 걸까요? 제가 오늘 한 권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파트값 오차 파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책인데 최명철이라는 분이 이제 지으신 책인데 사실은 절판된 책이에요. 그래서 구하시면 일부 도서관이 이 책을 보유하고 있고 또 국회 도서관이 복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꼭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보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자, 이 책을 보면 아파트 값이 197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보면서 우리가 집값이라는 게 어떻게 변하고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파트값 우선 여기서는 파동을 5개로 나누고 있는데 1차 파동은 1970년대예요. 이때는 뭐 기준금리, 경제성장률 다 어마어마했죠. 근데 통화량은 뭐 한 1.3조 원 정도밖에 안 되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때는 막 경제 성장률이 10%, 15% 이러고 금리가 20%, 12%, 15% 이러니까 뭐 사실은 저축을 해서 집을 사던 그런 시대였죠. 근데 이때 이제 아파트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때도 너무 신기한 게 전세가 70%, 주택시장 침체, 요런 지금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5년간 전매 금지, 자금 출처 조사 이렇게 2020년도에 볼 만한 일들이 사실은 70년부터 원래 항상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2차 파동은 75년부터 78년까지예요. 이때도 보시면 금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매우 높고요. 이때 우리나라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죠. 근데 이때도 하락기가 오면 미분양이 나고 그러면 양도세를 완화해주고 그랬다가 다시 상승기가 오면 뭐 투기지역 지정하고 청약 재단점 금지 그다음에 뭐 투기지역 확대 이런 정책을 쓰고 심지어 토지 공개념 검토라는 게 78년도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 투기 억제 대책, 양도세 인상, 2년 내 미등기 중과,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것들이 무려 78년에 나왔던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 3차 파동 79년부터 83년까지 미분양이 찾아오고 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양도세를 완화합니다. 그리고 투기지역 해제하고 분양가 자유로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시장이 좋아지면 청약통장 양도세를 부과하고 투기 억제 지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이때부터 음마 아파트가 상당히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상투 도달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막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하락장이 와요. 그래서 84년부터 다시 보면 85년도, 86년, 87년까지 엄청 하락장이 와서 또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해줘요. 분양가를 상향시키고 뭐 미분양이 나고 전세가가 80%까지 올라가고
마이너스 P가 등장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때 또 다시 갭 투자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KB에서 아파트 매매가 증가율이라는 이제 지표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또 뭐 810 대책해서 투기 억제 대책, 양도세 강화, 분양가 상승 막 이런 일들이 또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임대차 보호법이 2년으로 바뀌고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집값 상승 요구 그럴 때 일산하고 분당하고 입주하면서 신도시 입주 쇼크가 오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90년 사실 본격적인 하락장이었어요. 90년대에 꽤 긴 하락장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들이 쫙 입주하고 계속 이제 신도시들이 차례로 입주하면서 미분양 증가, 그 다음에 미분양 적체, 재건축 기준 완화, 임대 사업자 대도 실시 이렇게 계속 하락장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재밌는 거는 이런 가운데서도 경제가 이제 계속 성장하는 중이었고 통화량을 보시면 통화량은 계속 매년 놀랄 만큼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 97년부터 해서 이제 앞에서 97년에 잠깐 반짝 시장이 올라왔다가 다시 또 하락장을 겪게 되죠. 근데 이제 이때를 보게 되면 90년대에 상당히 좀 길게 하락 내지 정체장을 겪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은 이 01년까지만 해서 끝이 나요. 그리고 2002년부터 해서 집값이 무섭게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상승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2007년, 8년 리먼 브라더스 때까지 지속이 되게 됩니다. 제가 요거를 왜 보여드렸냐면요. 이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를 뒤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엄청 강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책들이 새로 생겨난 정책들이 아니고요. 원래 옛날에도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아파트 가격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나오는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꼭지다, 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없는 게 그냥 원래 시장은 항상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으면 아파트를 샀다가 팔았다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사이클에서 샀는데 하락장을 맞게 된다면 파이어족들은 이 집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우리 한번 아파트 가격을 볼까요? 잠실주공 5단지 시세예요. 이건 2003년부터 20년까지 17년 정도의 시세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때는 상승장, 하락장 다 포함된 시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중간에 막 부침이 있죠. 많이 정체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저쨌든 가격은 절대 가격이라는 거는 2003년에 5.9억 원에서부터 2020년에 22.4억 원까지 거의 3.5배 정도 증가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시기에 통화량이 딱 3.5배 증가했어요. 너무 좀 신기한 그런 숫자긴 한데 물론 다른 이 잠실주공 5단지라는 이 아파트가 2003년에도 너무 좋은 아파트였고 78년에 입주했는데 계속 항상 좋은 아파트였던 그런 아파트고 항상 서민들이 들어가기에 너무 비싸고 좋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요거 가격이 지난 17년간 계속 올라왔다는 거예요. 중간에 부침도 있고 등락도 있지만 길게 보면 상승하는 게 주택 가격이라는 겁니다. 특히 빌라보다는 아파트 중에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런 굳건한 장기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50년간 통화량은 거의 3,000배로 늘어났어요. 이 아파트 5차 파동이라는 책에 나온 1970년대 초반부터 2019년까지의 통화량을 보면 한 3,000배 정도, 1.3조 원에서 3,835조 원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실물 통화라는 거, 원화라는 것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우리가 사야 되는 물건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해지를 해야 되고 그런 해지의 수단으로서 서울 아파트는 상당히 훌륭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아파트 외에도 뭐 주식도 있고 금도 있고 다른 자산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살면서 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파이어족이라고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혹은 수도권 아파트 혹은 입지가 괜찮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서 파이어족을 하면 단기간으로는 뭐 조금 하락을 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 자산, 지금은 10억 원이지만 나중엔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 자산을 지켜주고 가격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이었습니다. 파워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